네, 478페이지요. 자, 478페이지의 2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 하도록 하겠어요. 56회 TAT 2급 제56회 실무수행의 부가세 2번 문제부터 이어서 풀겠습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6월 1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행과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이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을 것. 네,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6월 1일 거를 조회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56회 문제로 여러분 로그인 했는지 보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1일을 조회했더니 똑같은 게 두 개가 입력되어 있어요. 자, 두 개 중에서 하나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신 다음에 수정사유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이라고 아까 설명해서 나왔죠. 6번. 그래서 여러분이 6번이라는 것을 메모해 두면은 나중에 평가문제 답 찾을 때 조회해보지 않고 6이라는 답을 쉽게 아마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인. 그러면 요 수정분을 마이너스로 이제 하나 발행할 텐데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사항 눌러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하는 게 되겠죠. 닫기 누르시고 날짜 그대로 두면 됩니다. 확인 하시고요. 자, 전부 외상분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상에서 마이너스 시켜주는 분계 그대로 두면 맞습니다. 이제 전자발행만 하면 되죠. 자, 회계 눌러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6월 1일부터 6월 1일 엔터 치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전자발행 확인 발행 그리고 확인하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로그인 하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르고 발행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끝납니다. 요거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 한번 해보면은요. 네. 마지막 거 마이너스 전표가 전자발행 되어 있습니다. 네, 뭐 2번 문제 무난하게 여러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3, 4번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료 2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료 1번은 이제 신고필증.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수출실적 명세서에다가 이런 신고 번호라든가 이런 것 등이 이제 입력이 되는데 전표 입력할 때는 이거 뭐를 하였냐면 요 품명하고 이런 수량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 여기 결제 금액 있잖아요. 결제 금액에 이제 환율을 곱해가지고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자료 2번에는 이제 수출품이니까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알아야 돼요. 자, 선저일이 7월 14일입니다. 그러면 7월 14일의 기준 환율로 중국에 수출한 것 같아요. CNY 194.5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중국에 있는 베이두라는 회사에 제품을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신고 필증이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기로 했습니다. 자료 2는 기준환율 내역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환율은 자료 2에 있는 요 194.5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1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거래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공급가액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 놓습니다. 공급가액을 수출 신고 필증에 있었던 24만 그 49번에 있는 결제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7월 14일에 있는 194.5 그러면 46680,000이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딱 메모지에다가 그날 A4 용지 한 장 시험 책상에 꺼내 놓을 수 있어요. 46680,000 이렇게 메모를 잘 해 놓으세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를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는 선적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4일로 입력을 합니다. 7월 14일로 날짜 고치세요. 유형은 직접 수출은 매출에서 16번 요게 직접 수출입니다. 16 수출. 네, 품명에다가 거기 신고 필증에 있는 거 압력 밥솥 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수량 30 단가는 그냥 지나가세요. 공급가액은 아까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했던 46680,000을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수출 영세율이니까 부가세가 없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 아까 자료 설명에서 BA로 시작되는 회사죠. 영문으로 BA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은 아니죠.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 아까 자료 설명은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해서 송금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2번 외상 매출금 처리하면 됩니다. 자, 2번 분기하시면은 차변의 108번 외상 매출금이 4,668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4,668만원. 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하나는 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1번은 했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수출실적 명세서의 작성 기간을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해서 작성해라 이 말입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1번에 수출실적 명세서 가운데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한 줄만 이제 한 건이니까 한 줄만 입력하면 되죠. 자, 수출신고번호는 그 수출신고 필증에 5번에 있는 그 숫자를 하이폰 빼고 한번 입력 숫자만 한번 해보세요. 1, 2, 3, 5, 6, 2, 2, 4, 1, 3, 5, 5, 0, 8 X까지 넣어보세요. 안 되나요? 1, 2, 3, 5, 6,
13508 되죠? 제가 아까 자릿수를 잘못 넣었나 봐요. 선적일 20, 23, 07, 14. 통화 코드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중국을 검색해가지고요. CNY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중국 위안인민폐 확인해 주시고요. 환율에다가 거기 194.5를 입력해야죠. 194.5. 네, 외화는 그 결제 금액 240000. 네, 그러면 원화가 여기 계산됩니다. 46680000. 아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공급가액과 똑같죠. 이렇게 작성하면 끝났어요. 자, 저장 단추 없어요.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행과제 3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네, 7월부터 9월로 작성해서 저장해주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7 엔터 9 엔터 정기신고해서 엔터 하면은 아니요 해가지고 다시 작성하세요. 아니요. 네, 아니요 하는 것은 방금 전표를 입력한 그 내용이 여기에 반영돼야 되니까 아니요 해서 하는 겁니다. 반영됐는가 보는 것은 여기 영세 기타 6번에 4,660만 원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예 해가지고 과거에 저장된 걸 불러내셨다면은 여기에 새로 불러오기를 한 번 더 눌러서 재작성을 해주면 다시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아니요 하신 분은 뭐 저하고 똑같이 반영이 됐을 거고. 그런 다음에 저장 단추를 눌러 놓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이제 요 저장된 걸 불러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죠. 그때는 불러낼 때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할 때 그때는 예 하시면 되죠. 네, 여기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환율 적용만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경우에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1번 자료 소나타를 매입한 게 있고요. 다음에 2번 자료 선물 세트 매입한 게 있고요. 자, 1, 2번은 세금 계산서인데 세 번째 자료는 신용카드입니다. 내용이 뭔지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1은 영업부 업무용으로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것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네, 메인 매출 전표에 54 불공 되겠습니다. 자료 2는 제품 매출 거래처에 증정할 선물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네, 자료 2도 메인 매출 전표에 54 불공에 해당이 됩니다. 자료 3은 원재료 매입 거래처 직원과 친목 도모를 위한 식대를 결제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자, 이게 거래처 직원인데 원재료 매입 거래처 직원이에요?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 800번대 접대비가 아니고 500번대 접대비도 이렇게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FAT 1급에서는 거래처 직원을 접대했다 그러면 하나같이 앞에 다 뭐라고 나오냐면 매출 거래처 직원을 접대했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필 매출 거래처라고 꼭 알려주느냐? 판매 관리비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거래처 직원이 아니고 원재료 매입 거래처 직원이다라고 왜 원재료라고 이게 써주느냐 이거예요. 원재료 매입은 공장의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원재료잖아요. 거기에 접대하는 거니까 이건 제조 원가 접대비예요. 제조 경비에 들어가는. 그래서 500번대 접대비로 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신용카드가 증빙이면은요 일반 전표에 넣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공제받지 못하는 것 중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주는 것은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의 자료는 왜 공제받지 못하는데 매입 매출 전표 그 부가세 신고서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제를 받든 공제를 안 받든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용카드로 지출했던 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영수증 지출했는데 지금처럼 접대비 관련된다. 예. 아니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어떤 승용차 수리나 이런 건이다 하면은 그거는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수행 1번부터 보시면 자료 1번부터 3번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 처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기 3건 중에서 2건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전자입력으로 한 건은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로 먼저 가가지고 소나타 구입한 거 날짜는 10월 27일이죠. 10월 27일. 자, 54입니다. 54 불공하면은 사유를 물어보죠. 이거는 개별 서비스에 해당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이거 클릭하시고 선택. 품명에다가 소나타 수령 하나 단가 2,700만 원. 네, 거래처는 세계자동차. 전자세금 1번.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샀죠? 혼합으로 해야죠. 혼합으로 하시고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 208번이죠.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바꾸고 아래로 내려와서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 2,970만원. 매입세 공제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 분계가 안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54번 불공 요형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부가세가 표시되지만 밑에 분계는 부가세가 이거하고 더해져 가지고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그냥 포함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외상으로 산 것은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차량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불공제 내역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28일. 11월 28일. 54고 접대비 관련된 거죠. 네, 접대비 관련된 거. 그래서 9번 확인. 분명히 선물 세트 30개. 단가는 10만원. 거래처가 지혜 스마트.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분계는 현금으로 매입했네요. 1번 분계, 현금 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거니까 차변이 접대비인데 800번대 접대비 쓰면 돼요. 이거는 매출거래처라고 자료 설명에 나와 있었어요. 제품 매출거래처 선물 현금이다. 813번 접대비로 하고 대변은 현금 출금좌표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불공제 내역서에 이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로 가가지고 자료 3번 입력하는 거죠. 거래 날짜는 12월 30일입니다. 차변부터 입력하면 차변의 접대비, 그런데 513번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금액은 220만원 아니다 22만원이죠. 22만원 맞습니다. 대변이 카드 결제니까 미지급금이죠. 253번.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야 됩니다. 삼성카드가 거래처가 되고요. 대변에 22만원 부채 증가됩니다. 차변에 비용 발생인데 이 비용이 판매관리비가 아니고 제조원가 비용이다. 제조원가로 가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평가문 수행과제 1번을 마쳤고요. 2번의 과제는 뭐냐?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시오. 두 건이 작성돼 있을 거예요. 조회해서 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그 수출실적 명세서 바로 밑에 있네요. 클릭하시고 2기 확정 거 작성하는 거니까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저장된 데이터 아니요 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저장한 적이 없잖아요. 새로 지금 방금 입력했으니까 아니요 해가지고 다시 작성을 해야 우리가 입력한 것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반영이 됐겠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과 접대비 이렇게 두 개 저장하시면 돼요. 위에 거 저장 예하시고 나중에 평가 문제 할 때는 저장한 거 불러내겠습니까 할 때 예해서 답안 작성하시면 돼요. 이제 수행과제 3번을 보시면은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공제받기로 한다. 네,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갑니다. 기간을 10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정기신고해서 엔터 하면은 네, 새로 작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불공 입력했으니까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액 안에 여기에 반영됐겠죠? 그 다음에 만원을 여기 18번에 반영을 해야 되죠. 18번에 세액란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 명세에서 54번의 세액란에다가 만원을 입력하는 거죠. 엔터 치고 요 X표 닫기 단추 눌러주시면 여기에 만원이 들어가면 됐습니다.
위에서 저장 누르고 확인 눌러서 나중에 평가 문제 풀 때는 저장된 거 불러내겠습니까? 하면 예 하시면 돼요. 네. 56회 부가가치세 문제 3, 4번을 해봤는데 56회에서는 쉽게 냈습니다. 뭐 이렇게 해밀 문제가 아니에요. 요 두 개 다. 두 개 다 해밀 문제는 아닌데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게 요거. 요 3번.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게 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평가 문제 볼 때 그 엉터리 답이 나오겠죠. 지금 56회처럼 여기 수행과제에서 자료 1번부터 3번의 거래자를 입력하시오로 그냥 끝내버리는 문제, 이렇게 과제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회차에서는 이렇게 냅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될 내용이 하나 정도 있게 되면은 자료 1번부터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또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위에 있는 자료 중에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는 것도 있나 보다 하고 다시 한번 이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수를 좀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시침이 딱 되고 그냥 이렇게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 문제니까 전부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불공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어떤 것이 또 그게 나오냐면은 그 의제매입세액 공제에서도 그게 나오죠. 의제매입세액 공제에서도 만약에 통조림 회사인데 통조림을 마트에서 샀는데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가 아니고 간이 영수증, 증빙이 간이 영수증이에요. 그러면 적격 증빙이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 전표의 원재료로 그냥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자료 1, 2, 3 이렇게 주면서 그때 여러분이 증빙을 잘 보셔야 돼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이 세 가지 플러스 하나가 있죠. 세 가지가 뭐냐? 계산서. 의제매입세이라는 거 면세품 구입한 거에 대해서 면세 구입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매입세액 인정해 주는 거니까 계산서가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서 매입하면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에 53번으로 입력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를 입력했으면 현면 62번으로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면세를 입력했으면 구입했으면 58번 카면 여기 보시면 다 알 수 있죠. 자, 근데 영수증으로 마트에서 면세 뭔가를 생선을 구입했다. 통조림 회사에서. 는 여기 할 게 없죠. 면건이 있긴 있어요. 면건. 면건인데 의제매입세 그거 공제를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면건으로 입력하면 안 돼요. 그냥 일반 전표에 넣어주신다. 일반 전표에. 자, 그런 문제를 뒤에서 아마 만나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7개인가 있고 또 57, 58회 기출문제도 있고 이거 다 하고 만약에 시간 남으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가지고도 한번 문제를 쭉 이렇게 훑어보기도 하고 시간 남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평가 문제, 실무수행 평가 11번부터 20번이 문제를 해야죠. 자, 1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마솥 산업의 회사 등록 정보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러면 가마솥 산업이 지금 우리 회사란 말이에요. 거기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회사 등록을 꺼내놓고 1번부터 봅니다. 내국법인이며 사업장 종류별 구분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은 추가 사항을 눌러야 알 수 있어요. 내국, 중소기업. 1번, 2번 항목에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업종 코드는 293001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기본 사항에 있어요. 업종 코드 293001 제조업. 맞죠? 다음 3번. 국세 환급 사유 발생 시 국민은행으로 입금받는다. 틀렸죠? 여기 18번에 보면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죠. 하나은행. 그래서 답이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조회 6월 1일자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입력사유 코드번호 아까 우리 6번 메모해 줬죠? 6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거래처 중에 주식회사 중앙산업에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열어야죠.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입니다. 4월부터 6월 데이터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백데이터만 가지고 답을 맞추는 거니까 앞에 전표를 잘못 입력한 사람도 이거는 정답을 찾게 되지요. 중앙산업 발행된 거. 여기서 거래처에서 매출이니까 매출 여기를 클릭해 놓고 찾으면 돼요. 1,800만 원 답이 되겠네요. 총 공급가액 1,800만 원. 14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1기 확정 이것도 이제 같은 기간입니다. 매출 전자 발급 매수는 총 몇 배냐? 33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수출실적 명세서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수출실적 명세서 10번 수출한 재화의 원화금액 아까 안 닫았죠? 여러분 지금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수출실적 명세서 조회 10번 원화금액 10번에 원화금액을 물어봤죠. 수출한 재화의 원화금액 4668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조회 제2기 예정신고기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영세율 과세표준 총액 부가세 신고서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엔터하고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예해야 아까 저장한 거. 영세율 총액. 영세율 요 두 개를 더해야 총액이죠.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직접 수출한 거. 두 개 더하면 51606800002 되겠네요. 두 개 더해서 답을 써야 돼요. 다음에 1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조회 2기 예정신고기간 아까 지금 이게 2기 예정이죠.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어야죠.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으니까 수출시적 명세서 여기 6번 기타가 수출시적 명세서죠.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11번 고정자산의 데이터가 있으면 감가상각자산이죠. 4번. 그러면 답이 4번이에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없습니다. 여기 16번에 데이터가 비어있죠. 그래서 4번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겠고. 다음 18번. 2기 확정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조회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닫지 않았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2기 확정이니까 기간 맞았고
공제받지 못할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요 2번이라는 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관련 건수는 한 건이다. 없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건수는 한 건이다. 네, 맞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 네, 2기 확정 거 지금 열려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보면 새로 조회해야 되겠네요. 10월부터 12월 엔터 해놓고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고정자산 매입 11번란의 금액을 물어봤어요. 여기 11번 2,900만원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20번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세 27번란 여기 복사가 안되니까 조유의 차감세 이 숫자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23733-200 네, 이렇게 그 실무수행평가 다 맞추게 되면 22점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부터 56회 결산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